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렌즈는 삼양에서 출시한 최초의 줌렌즈죠. 바로 2470f2.8 줌렌즈입니다. 제가 이 렌즈 너무 궁금해가지고 과연 삼양에서 처음 출시한 줌렌즈라고 하는데 어떨까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삼양에서 AF 렌즈를 출시했을 때 소니 마운트의 AF 렌즈를 출시했던 그 첫 번째 렌즈가 바로 요 렌즈들이거든요. 요 삼양에 AF 14mm가 있고요. 이 AF 50mm가 있어요. 그리고 또 1세대 렌즈라고 하는데 35mm까지. 제가 이 14mm 렌즈랑 50mm 렌즈 요 두 개 렌즈를 처음에 테스트 했거든요. 제가 요 35mm까지 제가 총 요 3개 아니다 35mm f2.8까지 4개 렌즈 제가 14mm f2.8, 50mm 1.4, 그리고 35mm 1.4, 그리고 35mm 2.8까지 이 4개의 삼양 AF 렌즈들이 출시될 때 제가 그 개발 단계에서 AF 테스트랑 이런 화질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요청하고 했었던 것들 이런 거는 좀 보완이 돼야 돼요 라고 했던 것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반영되어져서 요 렌즈가 출시되었을지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렌즈를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 딱 요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체험단 모집을 하더라고요. 이게 보려고 본 건 아니에요. 그냥 페이스북에 들어갔는데 뜨길래 봤는데 체험단을 마침 딱 하고 있길래 제가 정말 체험단을 얼마 만에 신청해 본지 기억도 안 나요. 몇 년 만인지 이게. 엄청 오랜만에 체험단이라는 걸 신청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요 리뷰를 체험해 보고 있습니다. 이 리뷰에 대한 대가는 추후 선정되는 등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궁금한 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체험단을 신청한 거라서 뭐 몇 등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저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 왜냐면 저는 궁금한 걸 해결했기 때문에. 자,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어떤 게 있냐? 바로 이런 겁니다. 삼양이 만든 첫 줌렌즈 도대체 얼마만큼 발전했을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그 최초의 AF 렌즈들 테스트를 진행을 했던 사람으로서 과연 줌렌즈 그때도 줌렌즈에 대한 이야기 있었거든요. 삼양에서 줌렌즈를 만들면 어때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했을 때 제가 뭐 좋긴 하겠지만 일단은 단렌즈를 잘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삼양은 단렌즈를 잘 만드는 회사라는 MF 단렌즈를 잘 만드는 회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AF 단렌즈까지 잘 만드는 게 저는 좀 중요할 거라고 봤어요. 그럼 팝포컬 렌즈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팝포컬 렌즈라는 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삼양에서 이 렌즈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팝포컬 렌즈라고 하는 게 과연 영상 촬영에서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까 궁금해서 또 한 곳 테스트 해보려고 한 것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렌즈를 사가지고 처음에 당황하신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줌링이 뻑뻑해요. 줌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 사실 저의 관심의 1등은 이거였어요. 제가 삼양 AF 렌즈들 처음 나왔을 때 테스트하면서 AF 테스트 이런 거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아쉽다라고 말했던 거 그게 뭐냐면 컬러라는 거죠. 컬러. 삼양의 컬러가 너무 노랬어요. 그 테스트를 했을 땐 소니의 2세대의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있을 시점인데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도 노랗다라는 평을 받는데 이 삼양의 렌즈들 소니용으로 나온 삼양의 렌즈들이 이렇게 노란기가 있으면 합쳐져서 너무 노래지면 좀 속상하니까 그리고 유저들이 봤을 때 그렇게 만족스러울 것 같지 않아서 저도 그게 너무 걸리더라고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노란기를 빼야 됩니다 얘기해서 엄청 많이 빠지고 출시된 게 1세대 제품이에요. 진짜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너무 심했어요. 엄청 많이 빼고 빼진 게 1세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삼양에서는 삼양의 이런 기본 컬러의 정책상 너무 빼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정책상. 왜냐면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기존의 어떤 그런 컬러가 약간 노란기가 있는 컬러가 삼양의 아이덴티티 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출시되고 많은 소니 유저들이 했던 피드백이 너무 노랗다였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 2470이랑 50mm 2세대 제품이 출시되면서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과연 어느 정도 빠졌을지 궁금해가지고 사실 이게 저는 가장 커요. 삼양에서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는
뺀 게 1세대 제품이었는데 그동안 많은 피드백을 받아서 얼마만큼 더 뺐을까 저는 이게 많이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서 해봐야지 막 이러고 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체험단을 하길래 이거구나 싶어가지고 신청을 해서 오늘의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화질이나 그런 약간 좀 뻔한 것들은 제가 사실 너무 잘하는 영역이지만 다른 분들이 너무 잘 해주실 거라서 패스하고 저는 제가 궁금한 부분에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삼양에서 줌렌즈를 출시한다고 했을 때 이거 올 게 왔구나 싶었는데 2세대 제품이라고 할게요. 이 50mm 1.4 2가 나왔으니까 그거랑 이거랑 봤을 때 너무 고급스러워졌어요. 저 너무너무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칭찬하는 게 뭐냐면 제가 1세대 때부터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발 이 렌즈에 앞캡 뒤캡을 너무 쌍구려 같은 느낌을 안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보면은 캡도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어요. 물론 이전부터 좀 바뀌긴 했지만 1세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다. 그리고 이런 그 렌즈의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얘도 보면은 이런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얘는 이런 경통들도 약간 금속성이 있어가지고 조금 번들거리는 게 있었는데 적당히 이 줌링이나 이런 데에 이 고무 소재를 적용을 하면서 확실히 좀 더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빨간 띠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빨간 띠 때문에 어떤 분들은 촌스럽다고 말하는데 아니 저는 빨간 띠 예쁜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그 재질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후드도 약간 광택이 나는 후드였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게 약간 광택이 나잖아요. 광택이 나는데 이 광택이 약간 반광? 약간 무광톤처럼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확실히 이 2세대 제품들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급 렌즈이면 좋겠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게 너무 중요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디자인적으로 너무 만족한다.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이렇게 커스텀 스위치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 커스텀 스위치는 렌즈 스테이션이 있으면 여기서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못 바꾸고 이제 나중에 바꿀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일단은 모드 1이냐 모드 2냐에 따라서 모드 1일 때는 기본 세팅일 때는 이제 매뉴얼 포커스 이 포커스 링이요. 그리고 모드 2일 때는 AF일 때는 이게 조리개 링이 되고요. MF일 때는 포커스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이 스위치도 너무 좋은데 버튼 하나, 이 소니에는 그 펑션 버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삼양에도 추가가 되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렌즈의 주요 스펙은 보면 소니의 풀프레임용 렌즈예요. E마운트로 출시된 풀프레임 렌즈이고요. 2470의 초점거리랑 화각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고 렌즈 구성은 14군 17매입니다. 그래서 ASP 렌즈 2매, HASP 1매, HR 3매, ED 렌즈 3매. 특수 렌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렌즈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특수 렌즈라는 거죠. 그리고 UMC 코팅, 앞에 이 UMC 코팅 되어 있고요. F2.8부터 F22까지 조리개가 이제 조절이 되고 최소 촬영 거리는 약 3.5m, 그래서 배율로 따지면 약 0.27배 배율을 가지고 있는 준 렌즈입니다. 그냥 무난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필터 구경은 82mm. 소니 2470이랑 비슷합니다. 조리개 9매 원형 조리개 사용했고 AF 모터가 이제 리니어 스태핑을 사용을 했어요. 리니어 스태핑을 사용을 해서 확실히 그 1세대 제품들보다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억제가 훨씬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무게가 아까 제가 쟀을 때는 1111이 나왔는데 저 1027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 렌즈캡이나 앞캡 뒤캡을 어떻게 제거하면 당연히 더 줄어들겠죠. 제가 따로 무게 측정해 놓은 것들은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기는 전체의 필터 구경 말고 전체의 구경은 88이고 길이가 128mm. 물론 줌이 나오는 렌즈이기 때문에 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렌즈의 MTF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좋은 편인 걸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딱 저 크롭 바디에 꼈을 때는 굉장히 우수한
네, 화질을 보여주고 풀프레임이라고 할 때 극주변부에 가서 이제 좀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정도면은 줌렌즈 치고 상당히 준수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원이 좀 더 좋은 화질을 보여준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이 웨더 실링이 안에 렌즈 안에 내부에 이렇게 실링이 되어 있는데 이 마운트 단에도 이제 고무 실링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옆에 스위치 있잖아요. 스위치에도 저기 파란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각 줌링, 포커스링에도 웨더 실링 처리가 되어 있다. 자, 요 렌즈 나왔을 때 제가 이 삼양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던 게 이런 게 있네. 좀 신기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삼양에서 이제는 시네키트라고 해서 이 렌즈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 영상 촬영자를 위한 이 포커스 바꿀 수 있게 이렇게 기어가 들어가 있는 이런 키트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렌즈가 동영상 촬영에 좀 더 최적화된 렌즈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와 있냐면 파포컬 설계, 파포컬 렌즈입니다. 요런 말들이 써 있거든요. 파포컬이 뭐냐? 일반적으로 렌즈들은 줌 렌즈들은 줌을 하면은 초점이 변경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진용 렌즈들은 줌을 하면은 초점이 변해버리거든요. 딱 맞춰놓은 상태에서 줌을 하면은 초점이 변하고 이게 망원 렌즈로 갈수록 심도가 얕으니까 더 심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니에서 얼마 전에 출시한 70200 G마스터 2 렌즈가 바로 요 파포컬 설계가 되어 있어서 줌을 해도 초점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표준 줌 렌즈 중에서는 이 파포컬 기능을 강조한 최초의 AF 렌즈가 바로 이 삼양의 AF2470 f2.8 렌즈입니다. 요 렌즈, 과연 파포컬이 뭐냐 영상으로 준비해 봤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MF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저 벽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럼 초점 부분에 이게 그 알파7 M4에 있는 포커스 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망원으로 하면은 이 심도가 얕아지니까 벽돌에만 초점이 맞고 광각으로 하면은 심도가 깊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더 많이 초점이 맞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영상이나 뭐 사진 촬영할 때 MF일 때 이렇게 줌밍에 상관없이 초점이 유지되는 거를 보실 수 있고 이게 실제 촬영된 영상이라고 하면은 보시면 제가 줌을 바꾸고 있는데 초점은 저 벽돌 저런 그런 풍차의 벽돌 부분에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는 줌을 해도 초점이 유지가 된다. 이게 바로 파포컬 렌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제가 궁금했던 건 파포컬 너무 좋은데 줌링의 압력이 이게 너무 빡빡해, 텐션이 너무 빡빡해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과연 그게 어떤 의미일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래요. 사진용 렌즈들은 줌을 팍팍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광각도 망원도 빠르게 찍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렌즈는 영상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영상에서는 그 압력이 이 줌밍이 너무 헐거우면 이 줌밍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안정적으로 찍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렌즈는 이렇게 제가 줌밍을 하고 있어요. 줌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정하게 돼요. 일정하게 이렇게 줌밍. 이렇게 제가 요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프레임 높게 다시 줌밍에 대한 영상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줌을 천천히 하고 빠르게 해도 이렇게 일정하게 약간 느리게 갔다가 빠르게 갔다가 이게 일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정하게. 그런 게 요 렌즈의 강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렌즈를 사용하면서도 줌밍을 내가 좀 더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 포커스 브리딩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왼쪽 편을 보시면 이렇게 초점에 따라서 옆에 약간 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바로 포커스 브리딩이라고 하는데 이게 파포컬 렌즈이지만 포커스 브리딩은 살짝 있다. 네. 저는 파포컬 렌즈니까 당연히 포커스 브리딩 억제도 굉장히 뛰어날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은 살짝 좀 있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거 바로
AF, 제가 이 삼양의 렌즈들 테스트할 때 중점적으로 했던 게 거의 다 AF 테스트였거든요. 화질이나 다른 거 다 했지만 AF를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테스트했었는데 과연 그때랑 지금이랑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소음 얼마나 줄었을까? 워블링 제어 잘 될까? 초점 검출 잘 될까? 어느 정도 있지? 자, 이거는 알파 7 마크 4에다가 테스트한 건데 보시면 초점 검출 잘 돼요. 초점 검출 그냥 무난하게 잘 됩니다. 이 초기의 삼양 렌즈들은 살짝 좀 느리고 그런 게 있었지만 최근에 나왔던 삼양 렌즈들 AF 상당히 좋은 편이었거든요. 이 렌즈도 굉장히 AF 잘 따라가고 뭐 리얼타임 트래킹이나 이런 것도 다 잘 되고 포커스 이동도 부드럽고 워블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그렇게 워블링이 많이 발생하는 거를 느끼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자, 다만 지금 살짝 뭔가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었을 건데 그거는 제가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인물 촬영할 때 그냥 얼굴 인식이나 이런 거 그냥 잘 된다 그냥 그거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기능의 제약이나 그런 건 없어요. 똑같이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뭐 소니에서 제공하는 이 포커스 브리딩 보정 기능 같은 경우는 안 되지만 그거는 이제 소니 렌즈 중에서도 다 되는 게 아니라서 그거만 빼고는 기본적으로 얼굴 인식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은 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주밍을 해도 초점도 잘 유지되고 따라가 주고 있는다. 자, 그래서 촬영한 이미지들 보시면 이거 이제 소프트 하이키인데 그냥 무난하게 사진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렌즈입니다. 스포츠 촬영처럼 주밍을 팍팍 해야 되는 렌즈가 아니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무난하게 잘 사용할 수 있고 동영상 촬영 중에도 AF가 기존에는 이제 소음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삼양 렌즈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셨었는데 리니어 스태핑 모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소음 걱정도 거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막 물론 여기다 막 쥐대고 들으면 당연히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런 일상에서 영상을 촬영했을 때에 그게 그렇게 녹음이 돼서 내가 거슬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동영상 촬영 시에도 AF가 잘 되고 핸드헤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건데 포커스가 부드럽게 워블링이 있으면 이게 팍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포커스도 부드럽게 잘 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색한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조리개를 최대 개방했을 때 얘는 괜찮은데 조리개를 조이게 되면은 보세요. 반셔터 잡을 때 조리개가 변한 상태로 반셔터 같은 것들 AF 구동을 하게 되면은 이 조리개 날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반셔터 잡을 때 약간 블랙아웃까지는 아닌데 어두워지는 게 있어요. 이거는 소니 렌즈를 제외하고는 다른 브랜드에 다 있는 렌즈입니다. 뭐 탐론도 다 있고요. 그래서 소니 렌즈를 쓸 때에만 요런 반셔터 시에 조리개 날로 인하여 어두워지는 게 없고 소니 렌즈가 아닌 소니 제작한 렌즈가 아닌 렌즈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렇게 반셔터를 잡을 때 조리개가 개방되어 있지 않다면 조리개가 좀 높은 상태라면은 그 조리개 날이 조여지면서 AF가 되면서 이 노출이 살짝씩 어두워지는 게 있다. 촬영하는 결과물은 문제가 없는데 이 반셔터 잡을 때의 그런 AFC에서도 조리개 조인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이런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런 게 보인다. 촬영된 결과물은 괜찮은데 촬영하는 내 LCD 상으로 그게 보인다. 이런 거만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바로 이거였죠. 제일 궁금한 거. 과연 삼양 렌즈의 노란기는 빠졌을까?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또 동일한 조건에서 크롭 스탠다드 놓고 세곤도 5200 놓고 M모드로 노출을 고정한 상태에서 일정한 노출로 4개의 렌즈를 테스트했습니다. 소니 2470, 삼양 50.4, 삼양 2470, 탐론 2875. 한번 보실게요. 이게 소니의 2470 이제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삼양의 50.4를 테스트하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게 삼양의 AF 렌즈들 하면서 특히 50.4에서 이거 인물 촬영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노래지면 사람이 너무 안 예뻐진다. 소니가 가뜩이나 노랗다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이런 거가 겹쳐지면 내가 볼 때 너무 안 이뻐질 것 같다라고 제가 굉장히 삼양에 얘기를 많이 해서 이 50mm 렌즈 할 때 빼고 뺀 게 이만큼이라는 거죠. 근데 어때요? 소니와 비교했을 때 노래요. 노란데 이게 2470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50.4 2가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50.4 2를 사실 좀 써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일단은 없기 때문에 2470이랑 비교해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2470에서 확실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소니랑 2470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소니 렌즈보다는 2470이 더 노란데 이걸 삼양 50.4랑 삼양 2470을 비교하면 삼양 2470이 확실히 1세대 제품들보다 노란기가 많이 빠졌다. 하지만 소니 렌즈와 비교하면 그래도 약간은 노란기가 조금은 있다. 근데 이 정도는 제가 볼 때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빠진 거에 저는 이 부분은 그래도 만족했던 부분입니다. 탐론 같은 경우는 소니가 대주주라 그런지 거의 그냥 비슷합니다. 네, 탐론은 비슷하고 넘어가서 자 2470의 표준 줌 렌즈인데 근접 촬영 능력은 약 3.5cm 35cm이니까 생각보다 그냥 가까워요.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접 촬영 해보면 상당히 잘 됩니다. 네, 뭐 매크로 렌즈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일상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근접 촬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렌즈다. 플레어는 각을 좀 일부러 제가 잘 나오게 맞춰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플레어의 형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 각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가장 많이 나왔을 때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개방으로 테스트했고요. 일부러 빛이 강한 곳으로 가져가서 플레어가 잘 보이면 어느 정도까지 보이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테스트한 거라는 거. 그래서 사진 촬영도 해봤는데 수차는 보이세요? 이게 수차 사진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 건데 눈에 불을 켜고 보고자 하면은 이렇게 약간 파란 초록 테두리와 약간 주황빨간 테두리 같은 게 있는 게 보이시죠? 요거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게 보면 안 보이는데 크게 보면은 수차가 강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빛망울의 표현은 중앙부 일단 어차피 조리개 좀만 조이면 없어지기 다 동그래지기 때문에 근데 최대 개방만 볼게요. 2.8일 때 가운데 원형인데 구석으로 가면은 이렇게 약간 찌그러지는데 찌그러진 정도가 그렇게 세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빛망울 표현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다만 테두리가 약간 뭐라 그래야 돼? 뚜렷한 편이다. 그래서 빛망울을 보면은 2.8과 6.3일 때 이렇게 이 원형의 형태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렌즈다라는 거 참고하실 수 있고 비네팅은 최대 개방에서 있는 편인데 그게 렌즈 보정 옵션을 키면은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된다. 렌즈 보정 옵션을 꺼도 F4까지 한 스탑만 조여지면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 렌즈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냥 이제 샘플 사진 찍었던 것들 보면은 일상을 그냥 들고 다니면서 막 찍었던 건데 그냥 2470 렌즈예요. 저는 어차피 그렇게 막 엄청 빠른 피사체를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촬영을 했을 때 일반 2470 찍듯이 찍을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줌밍의 속도가 아주 빠른 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그럴 때에는 사진의 관점에서 말해서 난 스포츠 사진만 찍는 사람이야. 그렇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이 삼양 2470 렌즈는 되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상적인 용도로는 충분히 그냥 찍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자, 알파7 마크 4로 촬영을 했고 그래서 결론은 나의 느낌은 어떠하냐? 나의 총평은 2470 f2.8 삼양에서 최초로 만든 줌 렌즈 이 렌즈 어떻냐? 제가 생각할 때 이 렌즈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줌 렌즈가 많은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경쟁을 하겠다고 대세가 경박단소인데 이렇게 큰 렌즈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한
이 탑론 렌즈가 출시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삼양은 타사의 줌렌즈와 경쟁하려고 이 렌즈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면 삼양이 굉장히 단렌즈들을 많이 공격적으로 출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소니의 굉장히 든든한 하나의 렌즈군을 이 삼양만으로도 구성할 수가 있게 된 시점인데, 특히 단렌즈, 이 인물 촬영하는 단렌즈는 광각부터 뭐 지금 이제 135 루머도 있잖아요. 135까지만 나오면 끝날 것 같아, 난리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삼양으로 단렌즈로 영상을 찍으시는 분,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단렌즈는 삼양인데 줌렌즈는 다른 거를 쓰면은 컬러톤이 이 화벨 노란기가 있는 게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화벨을 고정해 놓고 찍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톤이. 그러면 그거 보정으로 맞추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사진은 렌즈를 바꿔서 찍어도 한 장 한 장 보기 때문에 그런 티가 덜 나는데, 영상은 이어붙여서 보다 보니까 렌즈가 바뀌어서 컬러톤이 바뀌면 느낌이 확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양은 삼양만으로 찍을 수 있는, 단렌즈로 다 바꿔가면서 찍을 수 있어서 좋지만 줌렌즈랑 단렌즈를 같이 섞어서 쓴다라고 했을 때 줌렌즈가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줌렌즈를 만든 게 아닐까. 또 그렇기 때문에 삼양으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 감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줌링도 그래, 어차피 만들 거 영상에 최적화해서 만들자. 그래서 가벼운 거보다는 뻑뻑한 걸 해서 줌밍을 일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너무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시장은 굉장히 적어지고 있어요. 좁아지고 있는데 특색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삼양이 정말 초고속 AF, 초고화질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AF는 소니가 좋을 수밖에 없고 초고화질 같은 경우는 시그마가 한동안 엄청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렌즈가 계속 커졌던 게 있는데, 그 화질로 커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경박단소한 작고 가벼운 렌즈들을 선호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그마의 강점들이 약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똑같이 경쟁하기보다는 그래, 우리는 영상에 최적화, 영상을 위한 삼양의 단렌즈들과 어울리면서 컬러톤도 일정하면서 줌밍에도 유리한 그런 팝포컬, 그리고 일정하게 줌밍이 가능한 이 경통에 이 줌링에 압력이 들어가 있는 렌즈, 그런 게 저는 확실한 더 이 삼양 렌즈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메리트를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삼양의 AF 2470 f2.8 줌렌즈, 최초의 삼양 줌렌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굉장히 이 삼양 렌즈 AF 개발 단계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라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는데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잘 나와서 굉장히 좀 뿌듯한 게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은 삼양의 개발 단계 개발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네, 지금은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예전에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했던 렌즈다. 굉장히 매력적인 렌즈다. 네, 이렇게 이야기 해보면서 이 렌즈에 대한 저의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삼양 렌즈는 체험단 진행을 위해서 대여받아 사용한 렌즈이고, 저는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풀어보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 그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게 되었다는 거 밝히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